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초까지 LG 디스플레이 최고 전략 책임자 CSO를 역임했고, 그 이전에는 노무라증권에서 IT 담당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주에 특이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양 패권 전략 및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국회의 간담회였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발제 및 패널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올해 CES에서 발표한 젠슨왕의 발표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체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제조 경쟁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한 걱정이 됐고요. 반면에 중국은 딥시크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는 전 세계의 최고의 6대 로봇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난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조선해양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T 전문가가 조선해양의 패널 토론자와 발제를 한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ES 최고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젠슨왕이 키노 스피치에서 발표한 피지컬 AI라는 단어입니다.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신데요. 조선해양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CES 2025의 키노 스피치에서 젠슨왕이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 시대지만 앞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피지컬 AI 시대로 바뀌어 간다라는 기조 발표였는데요. 피지컬 AI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AI를 쓰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속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가 AI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자율주행차의 형태든 로봇의 형태든 말입니다. 젠슨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공학과 AI의 결합으로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시스템의 획기적 발전 시대다. 그의 표현으로는 로봇의 챗 GPT 시대가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조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며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의 근간은 제조업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AI와 융복합된다면 이 분야를 리딩한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 산업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젠슨왕은 어떻게 피지컬 AI 시대를 만들 건지 그는 두 개의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토르라는 거고요. 토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거죠. 기존의 로봇들이 갖고 있는 CPU를 넘어서 AI 가속 기능을 포함하는 AI 칩이 들어있는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파워풀한 것은 코스모스, 우주라는 개념이죠. 코스모스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학습한 다음에 이것을 코스모스라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슨왕이 2012년에 쿠다라는 AI 플랫폼을 발표하고 4년 뒤에 알파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22년에 GP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AI를 대중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젠슨왕만 이 부분을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미 더 빨리 하고 있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양산체제를 구축해서 올해 1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는 스마트폰과 비교한다면 애플의 폐쇄 전략과 비슷한 거고요. 엔비디아는 구글의 개방형 전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젠슨왕이 말한 로봇의 챗GPT 시대는 제조업과 AI의 필연적인 융합, 생성형 AI 발전이 피지컬 AI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전통 제조업의 AI 기반 혁신이
산업 경쟁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편은 젠슨왕이 키노트 스피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14개의 로봇을 등장시킵니다. 그 로봇의 위에 보면 각 나라 출신 국가의 국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젠슨왕이 보여준 건 아니고요. IM증권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군요.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빨간색, 중국입니다. 6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 4개인데 하나가 한국으로 되바뀌어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입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독일 각각 1개씩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로봇의 절반을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이 듭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조선해양 분야에서 말을 하는가? 바로 다음입니다. 중국의 피지컬 AI 굴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조업에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중국이 제조굴기 2025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조업에서 전 세계에서 1등하겠어. 그런 목표를 내걸었는데 실제 25년이 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의 제조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제가 있었던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21년에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을 선언합니다. 독창성 강화, 과학기술을 선도하겠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리고 혁신인재 활력 자극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이제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딥시크, 그리고 에이지보즈나 유니트리 같은 대단한 로봇 회사들이죠. 이런 로봇 회사들이 얼마나 기존의 미국을 앞서가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사례의 동영상을 2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셨죠? 로봇이 아주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AI, 로봇, 제조업을 모두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AI와 로봇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제조업이 취약합니다. 제조업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피지컬 AI 시대에도 올바른 정보와 시뮬레이션으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제조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되는데요. 미국은 그게 없고 중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제조 기반이 탄탄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IT 분야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조선해양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술이 조선해양 산업에 접목되면 중국이 급속히 치고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의 해양 패권 강화에 한국이 주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분야는 단순히 지금 노후화된 군함을 교체하거나 상선의 교체가 아니라 이런 피지컬 AI 굴기, 중국까지 겨냥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조선 해양 산업에서도 이제 피지컬 AI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물론 한국 업체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부가 선박시장에서 1위 유지하고 있고 조선 3사 중심으로 AI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면서 스마트 조선서 건립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의 자국 AI 로봇 업체를 국가 내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로 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와 로봇, 조선의 삼위일체 전략. 그러나 우리는 개별 기업들이 각계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내의 AI나 로봇 기술이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미국의 최고 기술과 협업을 갖게 하고 있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국가 전략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1단계는 기업들이 지금 하시는 대로 기존의 강점을 강화하면서 양적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시고 스마트 조선소 선도적 구축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져야 할 것은 국가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피지컬 AI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업은 이제 우리에게는 필수이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선 해양 분야의 분들을 만나봤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선 해양의 미국의 해양 패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모드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돌아온다면 여기에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앞서 있는 미국과 전략적으로 응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응집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국내의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네이버 랩스나 리벨리온 퓨리오사 같은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투트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래도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해양 패권 강화를 위해서 절박하게 나서는 것일까요?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가장 큰 이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다 저는 하나의 화두, 피지컬 AI 시대에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미국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절박하게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전화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 동맹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까지 했습니다. 기존에는 해군 그리고 방위와 관련되는 이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법조차 수정 보완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재빨리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3월 국부펀드를 출시합니다. 국부펀드는 말 그대로 국가의 부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영역인데요. 아마도 반도체, AI, 에너지, 방산 등 패권 강화를 위한 영역에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도 그 분야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빠른 흐름과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움직여야 하는데 개별 기업들이 각계약진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저는 얼마 전 미국이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뉴스를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뉴스버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 협력 요청 때 일론 머스크를 미국이 책임자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조선해양 협업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많이 말이 되고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을 겸비해서 경험해본 유일한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팀 쿡도 그 예가 되겠지만 팀 쿡의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관리와 업그레이드 중심이었다면 그야말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미국의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혁신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해법과 상상을 뛰어넘는 전략 추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을 맡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해왔는지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생기던 시대에 전자결제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생각해내면서 페이팔을 만들어서 키우고 매각을 했지요.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출시해서 헤매고 있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열어젖혔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하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만들고 지금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지요. 또한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10년에 걸쳐서 만들던 우주선을 3년에 완성을 했고 코스트도 90% 이상 절감하는 혁신적인 성공을 보여줬던 스페이스 X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록3라는 AI도 발표를 했지요. 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거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대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정부 효율위원회에서의 활동도 모든 사람들이 상식과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모든 경험을 조선 해양 분야에 쏟아넣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일이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키워드에 피지컬 AI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이후 우리나라의 조선 해양 분야의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 증가도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 빙산의 하부에 있는 더 깊은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는 저희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시 일본은 엄청난 선물 패키지를 안겼습니다. 군사동맹 협력 강화 방산 부분에서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 발표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정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손정희는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분야에서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분야에서 저는 해운, 조선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AI와 로봇을 제 힘을 합칠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 대표 아시아 3인방이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대만은 이미 TSMC 그리고 대만 출신인 젠슨왕과 함께 미국과 원팀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방산을 비롯해서 손정희와 함께 AI와 연계되면서 또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하게 조선업입니다. 이 분야가 우리가 지금 원팀이 되고 있나요? 조선 3사가 개별 약진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리더십의 공백이 그 이유이긴 하지만 이런 리더십의 공백과 무관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리더십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이나 커머셜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날아가는 속도로 뛰고 있고 일본도 이 기회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의 수주 대응은 한국이 압도적인 캐파로 일본을 앞서서 물량을 대응해주고 있지만 미래의 피지컬 AI 협력이라는 것은 캐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R&D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빙산의 일각, 이 부분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10년 뒤 스마트 조선소 그리고 피지컬 AI의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조선소를 우리가 뒤늦게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먼저 우리가 선 제안을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여유를 가질 시간이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회가 왔다고 그 기회를 향유하면서 폭죽만 터뜨려서 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되어야 될 AI와 로봇이 융합한 피지컬 AI 시대를 생각하면서 조선 분야도 이 부분을 국가와 함께 미국과 전략적 협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면 1단계로는 선박 공급을 위한 해양 패권의 강화 지원을 위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뛰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갖고 피지컬 AI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AI 로봇 조선의 국가적인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강력한 추진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안을 만들어서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지금 단기와 중기적인 수주 대응을 넘어서 피지컬 AI의 기술 협력까지 하는 토탈 제안을 해야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조선 해양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살고 성장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가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이 망가지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제조업의 많은 곳이 중국으로부터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 중국을 앞서는 부분은 피지컬 AI 분야를 중국을 앞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국의 기술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조선해양을 기반으로 해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해양 분야의 미국과의 AI 로봇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업을 탄탄하게 이뤄낸다면 이것은 다른 대한민국의 제조업에게도 굉장히 큰 스피일오버 효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해양의 이번의 그 미국과의 협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명운이 달린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 그 글로벌 조선해양 패권 전략 및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이 발표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IT 전문가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발표의 내용이 국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께 절박하게 닿아서 이런 제가 제안하는 태스코 활동이나 컨소시엄의 구성, 빠른 추진력이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